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캐논 코리아의 황종원입니다. 보통은 신제품이 발표가 되면 오프라인 현장에서 인사드리는 게 일반적이기는 하나 여전히 사회적 거리 두기를 저희가 또 지켜야 되는 또 상황이고 또 오프라인에서 만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유튜브 라이브로 인사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뭐 아시다시피 US R3에 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고요. R3는 또 우리가 기다려왔던 제품의 어떤 라인업과 또 다른 어떤 느낌의 포인트를 가지고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러리스의 뉴 노멀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저희가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특장점이 무엇인지를 먼저 제가 설명해 드리고 또 오늘 총 3부로 이어져 있는데 2부에는 또 강 기자님 모시고 말씀 나누고 또 3부에는 걸려져 있는 이 작품들과 함께 보면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캐논 갤러리에서 처음으로 저희가 라이브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넓은 공간에서 캐논 LFP로 프린트한 대형 프린트로 R3의 레솔루션을 확인할 수 있는 이 공간에서 R3에 관련한 주요 특장점 포인트들을 먼저 설명해 드리고 기자님을 뵙도록 하죠. 화면에 지금 이 이미지를 보게 되면 R3의 상단 쉐입을 보게 되면 마치 우리 기존에 사용하던 DSLR의 1D의 형태와 닮아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R3가 플래그십 바디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플래그십의 성격은 분명하나 플래그십이라고 내칭하지는 않습니다. 반면 그에 못지않은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풀프레임 라인업 중에 DSLR이 있고 미러리스가 있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화면을 함께 보시면 가장 가벼운 풀프레임 미러리스가 RP라는 걸 알고 계시죠. 그리고 5D Mark 4의 센서를 개량한 풀프레임 미러리스가 USR입니다. 그리고 보다 더 다양한 어떤 그 성능들을 인풋하고 화살을 또 올려서 발표한 제품들의 라인업이 두 개가 있는데 R6와 R5가 되겠고 R3는 이보다 더 상위 포지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2021년 11월 기준 R 시리즈 중에서는 가장 상위 기종에 해당하는 라인업이 되겠습니다. 한 문장으로 쉽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자분들이 보통 쓰는 바디를 프레스 바디라고 하는데 프레스 바디가 가벼워졌다. 또 광고, 영상 프로덕션에 사용하는 이 바디가 보다 더 가벼워졌다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화면을 함께 보시면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주요 특장점 8개를 이렇게 정리해 놓은 표를 옮겨 놨는데요. 2410만원서부터 30연사 이외의 DAF, 6K, 저조도의 다양한 기능까지 한데 모은 상태에서 굉장히 가벼운 바디가 R3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프레스 바디가 한 손에 이렇게 쉽게 들 수 있다는 건 사실 쉬운 일은 아니죠. 그만큼 무게가 가벼워졌다는 것, 전체적인 어떤 외관이나 무게 있는 부분에서 또 손가락으로 전체적인 어떤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한 상태에서 R3의 주요 키워드 3가지를 뽑자고 말씀을 드리면 30연사가 되겠고요. 그리고 아이 컨트롤이라는 기능이 탑재됐습니다. 그리고 6K 로우 파일로 영상 촬영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뽑을 수 있겠는데요. 각각의 중요 포인트를 이어서 상세하게 풀어나가 보도록 하죠. 앞에서 1D를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크기를 보게 되면 그러니까 쉐입은 어느 정도 1D와 닮아 있지만 1D보다는 조금 체구가 작습니다. 이외에 그립이 일체형이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보통 풀프레임 라인업 중에 플래그십 선들은 대다수가 이제 LCD가 판박이죠. 그래서 붙박이처럼 박혀 있는데 이 R3는 스위블 액정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플래그십의 성격이지만 하지만 전반적으로 더 가벼운 또 심플한 어떤 성격을 가지고 다양한 각도에서 응용할 수 있다라고 확인한 상태에서 우리가 R3를 우리만의 이야기로 하기보다는 이 분야의 어떤 정점을 걷고 계신 기자님을 모시고 말씀을 나누는 게 되려 더 현실적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포토저널리스트 강형원 기자님을 2부 때 저희가 뵙고자 하고요. 또 한동안 이 R3를 먼저 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촬영 테스트를 부탁드렸고
촬영한 사진을 여기 캐논 갤러리에 함께 디스플레이하면서 여러분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포인트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연코 이 연사 촬영에 대한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겠는데요. 사진을 촬영할 때 셔터 방식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 것 다들 알고 계시죠? 가장 전통적인 DSLR의 기계식 셔터 방식이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미러리스에 가장 많이 탑재되는 전자식 방식이 있겠습니다. 두 가지 방식 중에 전자식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최대 30연사를 촬영하실 수 있다는 점, 기존의 1D보다 더 많은 사진을 프레임을 담을 수 있다는 아주 고무적인 성능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이어서 DSLR의 기계식 셔터로 촬영할 경우에 찰칵하는 순간에 화면에 블랙아웃이 생기고 셔터가 다시 올라가게 되면 OVF에서 화면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블랙아웃 되는 장면들이 전부 다 EVF 내에 디스플레이가 됩니다. 그래서 블랙아웃 프리, 저소음이라고 하는 결국에는 무소음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소음이 없는 상황에서의 연속 촬영을 블랙아웃 프리로 캐논의 성능으로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발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EOS D-STAR 최초로 시선 제어 AF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눈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눈 동자가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서 AF 포인트가 눈이 향하는 그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눈동자를 파악하고 눈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뷰파인더 내의 AF 성능이 훨씬 더 촬영의 뎁스를 거들고 편의성을 제공한다는 부분인데요. 시선을 대상에 맞추고 버튼을 눌러 촬영을 하게 되면 이제 계속 서버의 기능을 활용해서 쉽게 이어서 해당하는 AF 기능을 활용할 수 있게 되겠는데 영상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동그란 포인트가 시선이 이동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화면이 깜빡깜빡깜빡 거리는 이유는 무소음으로 연속 촬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텍스트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뎁스를 일단 저희가 기존의 DSLR의 경우에는 뷰파인더로 촬영 대상을 보죠. 그리고 메인 다이얼을 활용해서 A 포인트를 이동하여 초점 포인트를 대상에 맞추게 되고 AF 온 버튼을 눌러서 초점을 맞춘 상태에서 버튼에 손가락을 떼지 않고 프레이밍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온전히 셔터 버튼을 눌러 촬영을 하게 되는 전체적인 5뎁스의 과정을 가져가는데 아주 간결해졌습니다. 촬영 대상을 봄과 동시에 AF1 버튼으로 초점을 맞추고 프레이밍을 함께 하시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셔터를 누르면 촬영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기존에 몇 번의 뎁스를 거쳐야 했던 것을 시선과 동시에 버튼을 눌러 셔터를 누르기만 하면 기존의 5가지의 뎁스를 훨씬 더 축약해서 빠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촬영하는 데까지의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셔터 찬스를 보다 더 많이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바로 R3라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시원시원하게 화면을 볼 수 있도록 커다란 EVF를 탑재해 놨는데요. 화면에 보시면 여기 EVF가 기존과는 다르게 매우 넓습니다. 576만 도트의 OLED를 사용한 EVF를 확인해 보시면 예를 들어 아이포인트 기존의 DSLR과 미러리스 등 간에 눈과의 그 포인트의 거리가 어느 정도 더 여백이 있게 되겠고 시원한 보통 일반적인 LCD 못지않게 큰 화면 기존의 DSLR과 비교해 보면 훨씬 더 화면을 볼 수 있는 이 영역이 넓어졌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시원시원하게 촬영하는데 여러모로 더 유리한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캐논 하면 센서에 대한 이야기를 매번 많이 하시는데요. 이면조사 적층용 CMOS 센서를 처음으로 여기에 탑재를 하게 되는데요. 보통은 이 포토 다이오드라고 하는 이 구조가 갬리스 마이크로 렌즈를 통해 들어온 라이트를 디지털 시그널로 변환하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레이어가 하단부에 보통 존재하는데 보다 더
가깝게 빛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 레이어를 위로 올리게 됩니다. DSLR의 구조의 경우에는 렌즈 후면부와 센서면의 거리가 어느 정도 있는데 미러리스의 경우에는 미러를 제거하기 때문에 렌즈 후면과 센서면의 거리가 더 가까워지죠. 그 빛을 더 가까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더 나은 화질을 만들 수 있는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 R3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포토다이오드의 레이어층을 좀 더 위로 올려놔 보다 더 가깝게 빛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구조를 변경한 겁니다. 그래서 보다 더 나은 기존의 2400만 화소라고 2410만 화소라고 여겼던 것보다 더 나은 화질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여건임을 이 전시를 통해서 비주얼 히스토리 오브 코리아라는 전시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강 기자님이 사진 촬영하신 걸 저에게 쭉 설명해 주셨는데요. 특히 어두운 곳에서 뭐 핸드헬드로 또 화면을 여러 가지를 또 활용하시면서 다양한 어떤 조건 속에서 악조건에서 촬영하신 이 디테일들을 전시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리라 좀 생각이 듭니다. 세계 최고 8.0 스탑의 손떨림 보정 효과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인데요. 기존에는 DSLR의 경우에 보통 손떨림 방지가 렌즈에 국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굉장히 아쉬움을 토로하셨습니다. 바디 내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손떨림 방지가. 그래서 R5에 또 이제 손떨림 방지가 센서 시프트 방식으로 들어가게 되고 렌즈 손떨림과 바디 내의 손떨림 방지가 합을 이루어서 보다 더 강력한 손떨림 방지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둘이 합쳐서 더 강력하게 8스탑에 해당되는 손떨림 방지를 제공하기 때문에 어두운 상황에서 뭐 40분의 1초도 두렵지 않고 15분의 1초도 두렵지 않을 만큼의 촬영의 어떤 결과물을 제공하는 상황이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잠깐 카메라를 좀 비춰주시겠어요? 전반적으로 카메라의 덩치가 크고 어떻게 보면 가볍다 하더라도 렌즈의 무게와 같이 활용하게 될 경우에는 촬영할 때 아무래도 긴장하게 되거나 손에 떨림이 있어서 흔들리기 마련인데 렌즈의 보정과 카메라 바디 내의 손떨림 보정이 합을 이루지 않으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스탑본의 보정을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두운 상황에서 핸드헬드로도 커버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손떨림에 대한 부분은 꼭 여러분들이 체감을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강 기자님은 또 촬영할 때 여러 가지 어떤 그 슈팅 자세에 대한 훈련이 많이 돼 있어서 나는 문제없다고 또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었는데 또 많은 분들이 강 기자님처럼 로버스트한 건 또 아니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 염두에서 촬영하는 것도 재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모든 상황이 라이트가 풍부한 건 아닙니다. 굉장히 어두운 환경에서 육안으로 보기 어려운 환경에서도 촬영을 해야 할 법한 여건이 주어지는데요. 보통 3.5 전후가 보름달 밝기라고 하고요. 마이너스 6.0 정도로 가면 언비저블해서 육안으로 보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합니다. 근데 7.5 한 단계가 더 내려간 거죠. 이런 상황이면 사실 카메라를 통해서 확인하지 않으면 굉장히 뭔가 식별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불구하고 f1.2 렌즈를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화면에 보이는 어두운 어떤 대상의 움직임까지도 포착해서 촬영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 주는 것이 R3입니다. 이제 스틸에서 무비로 좀 이야기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35mm 프레임의 가로 화각인데요. 노 크롭으로 6K 로우 파일 뿐만 아니라 4K DCI, 4K UHD를 쓰실 수가 있고요. 보셨다시피 영상은 로우 파일과 MP4 두 가지 파일로 촬영하실 수 있기 때문에 후보정까지 염두한 디테일한 촬영의 경우에는 로우 파일을 그리고 빠른 편집과 송출을 원한다면 MP4 파일을 택일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29분 59초의 제약이 되게 있어 왔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아쉬워하셨는데 R3의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연속 녹화가 가능합니다. 그 상황을 잘 체크를 하셔서 열에 관련된 부분을 체크를 하셔서 진행을 하시게 되면 상황에 따라서 최장 6시간까지도 촬영하실 수 있다는 점. 이전에 R5의 제품의 경우에는
8K까지, 8K까지 촬영이 가능하지만 발열에 대한 부분이 많이 이제 아쉬움 토로가 있었고요. 그 부분을 반영해서 펌웨어를 통해서 계속 개선해 왔지만 촬영 시간에 대한 또 제약이 또 있어 왔습니다. 발열에 대한 어떤 제약이 없다 하더라도 물리적인 29분 59초를 넘어설 수 없었던 어떤 여건이 있었는데 R3에서는 보다 더 길게 쓰실 수 있기 때문에 EOS 시네마를 사용하시는 또 여러 가지 이 장비를 활용해서 XF 시리즈의 캠코더를 더블로 사용하시는 경우 2바디, 3바디를 통해서 영상에 대한 부분, 롱테이크를 촬영하시는데 보다 더 활용의 가치가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권장 메모리 카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단연코 권장 메모리 카드는 CF 익스프레스와 SD 카드 중에 여건이 되시는 대로 가장 좋은 제품을 구매하셔서 사용하기를 권장하는 바이나 상황에 따라서 4K로 주로 촬영하거나 혹은 더 풀 HD로 촬영하는 경우에는 조건부를 체크하셔서 SD 카드의 성능을 일부 확인하여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촬영 시간 비트레이트를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요. MP4까지 사용하기 때문에 로 파일의 경우에는 비트레이트가 상당히 높지만 MP4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트레이트가 과거 대비 훨씬 더 라이트해졌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256기가 기준으로 가장 고해상도의 경우 13분 정도를 촬영할 수 있지만 무난한 4K UHD나 Full HD의 경우에는 화질에 대한 상황에 따라서 시간차가 각각 다르다라는 것을 그리고 비트레이트 역시 체크를 해서 유튜버가 됐건 단편 영상이 됐건 광고가 됐건 조건부에 따라 택일하여 사용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외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는 물론이거니와 멀티펑션 슈라고 해서 이 카메라의 상단부에 핫슈가 들어가 있죠. 핫슈의 커버를 벗겨주시게 되면 이 핫슈가 그냥 저스트 핫슈가 아니고요. 멀티펑션 슈라 그래서 기존의 플래시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XF 시리즈나 캠코더 영상 촬영하는 장비에 사용했던 XLR 어댑터 이외에 5G를 사용하는 핸드폰까지 연결해서 모바일 파일 트랜스퍼까지 사용하실 수 있다는 점은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단 이 모바일 기기를 사용할 때는 iOS가 아니라 안드로이드를 지원한다는 걸 좀 체크해서 같이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R3 외 배터리는 기존에 사용하는 1D 시리즈의 LP219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요. 같이 또 사용하셨던 제품들을 배터리들을 이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보다 더 커진 iCup, USB-C 타입을 사용한다는 것 체크해 주시고 스트랩까지 기존 스트랩과도 달리 골드 컬러이기 때문에 고급스러움 또한 우리가 빼먹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DSLR의 프레스 바디와 프로덕션 바디가 훨씬 더 가벼워졌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가격에 대한 또 판매처에 대한 부분은 다시 잠시 마지막 즈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요. 2부에서 우리 강 기자님 모시고 여기서 계속 말씀을 나누도록 하죠.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저널리스트 강형원입니다. 한국 문화와 역사를 사진으로 영어 문화권 사람들에게 첫인상을 주는 Visual History of Korea 프로젝트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Visual History of Korea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캐논 EOS R3와 함께 우리 토종 제주말을 촬영할 계획입니다. 우리 민족의 고대성을 대변하고 있고 또 보여주는 제주 토종, 제주말을 촬영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조랑말이라고 부르는 제주말은 13세기 때 몽고에서 가져온 몽고마와 섞이면서 우리 땅에서만 진화된 아주 건강한 토종말입니다.
이렇게 제주말을 사진으로 담는 일이 결국에는 우리나라 역사를 기록하고 알리는 일입니다. Perfect. 포토 저널리스트가 찍는 사진에서 포커싱은 전부입니다. EOS R3는 특히 auto-focusing 기능이 탁월합니다. 움직이는 물체를 지속적으로 포커싱을 유지시킬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제 능력이 닿는 데까지 우리 역사와 문화를 사진으로 영어 문화권에 알리는 Visual History of Korea 프로젝트를 계속 촬영할 계획입니다. 사진의 핵심은 인생에 단 한 번밖에 없는 순간입니다. 저는 캐논 EOS R3 카메라로 계속 촬영할 계획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악수라도 한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예.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기자님 뵙고 말씀도 여러 번 나누고 식사도 하고 또 이렇게 전시를 위해서 커뮤니케이션도 하면서 저는 이제 기자님은 어느 정도 알고 또 기자님께서 굉장히 유명한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말씀도 나누셨던 여러 가지 영상을 제가 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 오늘 참석하신 유튜브 채널 캐논 TV 채널에 함께하신 우리 사용자 유저분들께 간략한 좀 소개를 먼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고향을 떠나서 전 가족 미국으로 이민 가서 미국에서 지금 45년 살고 왔습니다. 예, 제가 UCLA에서 대학교 다니면서 사진에 포토저널리즘에 깊숙이 빠지면서 전공을 이제 국제 정치 (international relations로) 바꾸면서 이제 포토저널리즘의 길을 걸었는데요. 1986년도 LA 타임스 인턴십 합격하면서 이제 미국에서 3대 전국지 중에 하나인 LA 타임스, 뉴욕 타임스, 월스트리트 저널 거기서 사진을 그 당시에 제일 잘 찍는 LA 타임스에 들어가면서 제가 프로페셔널 포토그래퍼로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LA 타임스에 쓰면서 LA 폭동 이후로는 이제 편집 회의에 참석하는 일면 사진부장을 했고요. 제가 사진 1번 보여주시면 그 당시에 셜비 카피라고 LA 타임스 부사장 겸 총 편집장인데요. 제가 일면 사진부장으로 사진 선택을 제가 그때 했을 때 그 사진입니다. 그 후에 LA 타임스에 쓰면서 북한 취재를 2번 제가 다녀왔고요. 95년, 97년. 그다음에 이제 97년도에 이제 AP 통신에서 오라는 스카우트 제의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워싱턴을 옮기는데 기자 봉급으로는 제 LA 타임스 봉급을 맞추지 못하니까 저를 매니저로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AP에서 세계에서 제일 큰 사진 뷰로가 워싱턴 DC인데 그때 워싱턴 DC로 옮겨갔죠. 거기 가서 이제 에어포스 원 타고 이제 백악관 취재를 이제 하기 시작했고요. 저게 그 대통령들이 타는 에어포스 원입니까? 예, 맞습니다. 예. 헐리우드 배우 영화에서 하는 에어포스 원입니까? 예, 저건 진짜입니다. 예. 우리가 규정상 엔진을 뒤쪽에서는 사진을 못 찍게 돼 있습니다. 방어 장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앞쪽만 항상 찍어야지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그 백악관에 2000년도에 오라고 그래서 들어갔는데 그때 이제 부통령으로 알고 부통령이 대통령 당선을 실패했습니다. 표는 더 많이 얻었는데도. 그래서 제가 부시 대통령 당선자 첫 번째 폴트에서 찍었습니다. 캐논 50mm 1.4로 저걸 찍었습니다. 저거는 그러면 이제 D30 카메라 바디가 좀
디지털로 제가 그때 아마 첫 포트를 찍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부시 대통령도 이제 만나볼 기회도 많았고, 이제 사진 찍는 사람은 subject하고 이 personal relationship이 있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백악관에서 일하는 우리 사진 기자들은 1년에 대통령을 사교적으로 파티나 그런 데서 만날 기회들이 좀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일할 때는 거리를 두지만 저런 때는 이제 사적으로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부시 대통령과 이렇게 이렇게 악수도 하시고. 예, 예. 그래서 어디서 보면 저한테 손가락도 이렇게 하시죠. 눈 찡긋 하시고. 예, 이분들은 이제 워싱턴에서 가장 위험한 구역이 사진 기자와 정치인 사이입니다. 거기에 누가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정치인들은 사진 기자들의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워싱턴에서 사진 기자들은 어딜 가나 정치인들이 제일 먼저 와서 인사도 할 정도로 이 존재감이 큽니다. 그때마다 항상 사용하셨던 카메라가 역시 캐논. 네, 감사합니다. 저는 평생 캐논만 썼습니다. 1981년부터 40년 썼습니다. 캐논 기종은 거의 다 써봤죠. 제가 이제 AP로 스카우트 되기 전에 LA에서 LA 폭동으로 그 퓰리처상 받았는데 저게 대표적인 사진입니다. LA 폭동. 그 당시에 그 저녁 시간에 필 플래시로 제가 앰비언 라이트를 낮추는 그런 기법으로 해서 이 플래시를 써서 찍은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한인타운에서 이제 총을 들고 가게를 지키는 한인들 모습들을 그때 제가 단독으로 취재해서 우리 한인들이 미국 역사가 1903년부터 시작했습니다. 1903년이요? 1903년. 근데 1992년도에 와서 우리가 메인스트림 뉴스에 한국 사람들이 부각이 됐습니다. 미국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제가 보여준 거죠. 그 전에 1941년도 진주만 공격받고 일본계 미국인들은 수용소로 다 보내졌습니다. 찍소리 못하고 아무도 반대 못하고 거의 몇천 명은 일본으로 추방도 당했어요. 그 전에 1860년도에 미국의 대륙간 철도를 연결했던 중국계 청나라 인부들, 그 사람들은 법으로 15개 주에서 미국인과 결혼 못하게 법으로 만들어놨어요. 총각으로 늙어 죽은 사람들 엄청 많아요. 중국계, 일본계들은 이 불이익을 당하고도 이걸 표현 못하고 그냥 당했는데 1992년도에 우리 한국계들은 그 불이익을 당했을 때 총을 들고 나와서 지켰어요. 저 상황 때 굉장히 위험하지 않으셨어요? 당연하죠. 86년도에 인턴으로 LA 타임스 들어갔을 때 1965년도에 LA에 커다란 폭동이 있었습니다. 와스 라이엇이라고. 그걸 취재했던 선배 기자들이 폭동을 어떻게 취재해야 하는지 저한테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그 배워가지고 와서 한국 취재할 때도 다치지 않았고 92년도 LA 폭동 취재할 때도 많은 도움이 되었고요. 물론 속에 방탄조끼 있고 미국은 총알이 날아다니니까 아주 그렇지만 우리 LA 타임스 기자가 1000명이 넘는데 편집자까지 합쳐서 우리가 하루에 100만 부 이상을 찍는 신문입니다. 미시시피강 서쪽으로 제일 많이 신문을 찍어내는데 하루 찍는 활자가 성경 신약 전서에 있는 활자보다 많습니다. 평균 110면 이상 찍으니까. 거기에 한국말 하는 기자는 저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제가 LA에서 자랐기 때문에 한인타운이 어딘지 알고 어디에 어떤 샵들이 당하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철저하게 제가 취재를 할 수 있었고 97년도에 워싱턴으로 20년 서부에서 살고 워싱턴을 옮겨가서 그 다음에 AP 가자마자 퓰리처상을 받았습니다. 98년도 열심히 일해가지고 실시간으로 저희가 이 사진을 그때 디지털로 처음으로 포토샵하고 캡션 쓰고 실시간으로 송고하는 역할을 제가 했는데요. 당시에 디지털백이었죠. 예, 그때
DCS520이라고 EOS 1 카메라에다가 그 개조한, 그때는 DCS520이 한 대에 $16,000였습니다. 16,000불. 당시에 16,000불이면 네. 그게 1998년도에. 네. 저희 우리 AP 뷰로의 사진 기자가 스태프가 10명이 있었는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카메라 2대씩 가지고 일하거든요. 그 예산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한 대씩만 사줬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렌즈 교환하면서 사진 찍어야 된다고 나이 먹은 기자가 와서 엉덩이 차기 대에 발 한쪽 자르고 나가라고 하냐고 지금 막 그랬습니다. 그 2대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럼, 하나밖에 없으니까 외다리로 촬영한다. 예, 외다리로 촬영해야 된다. 그래서 그 ass kicking contest 나가는데 one-legged man으로 나가라고 한다고 막 그랬을 때 이제 본사에다 얘기해가지고 우리가 2대씩 결국에는 다 대줬는데 그 퓰리처상 아마 가까이 보신 분들 뭐 없을 겁니다. 저기 퓰리처상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컬럼비아 유니버시티에서 매년 주는데요. 예, 저희가 이제 항상 3명 이상 받을 때는 팀으로 받습니다. 스태프로. 예.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이제 제가 실시간으로 오른쪽 사진 기자가 찍어온 사진을 제가 편집해서 근데 루브로 하나씩 골라주면은 오른쪽에 있는 나이 먹은 에디터가 그걸 스캔하고 캡션 써가지고 보내는 상황입니다. 그때 다 필름 시절이었죠. 초창기에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디지털로 할 때는 하고 디지털이 질이 좀 덜 그 당시에는 필름보다 못하니까 예, 시간이 있는 것은 필름으로 찍고 그랬습니다. 그 LA 폭동 사진 보여주셨을 때 예. 그 필 플래시라는 표현을 썼는데 혹시 이제 단어가 어려우신 분들이 계실까봐 그러니까 예. 어두운 환경에서 플래시, 스피드라이트로 빛을 채워주면서 초점을 잡아야 되는데 당시의 AF 성능이 되게 긴박해 보이는 게 너무 느껴지는데 예. AF 오토포커스가 당시에 충분했나요? 스피드라이트에서는 빨간 인프라레드 라이트이 나갑니다. 보조광이 나가죠. 예, 그게 나가서 거리를 측정해서 포커스를 해주는데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긴박하게 움직이니까 약간의 패닝의 느낌도 예. 근데 이제 필 플래시는 항상 이제 우리가 쓸 때 절대 0에다 놓고 안 씁니다. 마이너스 1이나 마이너스 1.5 컴펜세이션에다 해서 약하게 놓고 찍습니다. 약간 본래 밝기보다 약하게 놔야 된다는 그렇죠. 얘기시죠. 그래야지만이 앞에가 압도적으로 플래시로 필인 안 하죠. 그래서 젠틀하게 조금만 필인하고 나머지는 앰비언 라이트로 있는 광으로 채워지게. 최대한 필요한 그러니까 최소한의 필요한 만큼만 그렇죠. 인포메이션을 얻게 하고 나머지는 최소 자연광으로 자연스러운. 그렇죠. 예, 옆에 있는 자연광으로 하고 그다음에 인프라레드 그 빨간 빛은 나가서 초점하는 거 도와주고. 예. 그래서 플래시를 요즘에도 안 쓰는데 필수 장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에 타고 있는 사람을 찍을 때는 플래시로 안을 비추지 않으면은 옆에 틴팅 돼가지고 도저히 얼굴을 못 찍습니다. 그래서 사진 기자는 항상 카메라 가방에 플래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또 지금의 AF 트래킹은 당시의 여건보다는 말도 못하게 좋아요. 획기적인 발전했기 때문에 더 나은 어떻게 보면 여건을 줬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카메라 과거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는데요. 예. 뭐 이 과거나 현재나 사람의 그 덕목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처럼 카메라의 덕목, 그러니까 당시 중요하게 여기셨던 카메라의 덕목이 있었다면 또 무엇이었을지 여쭤보고 그러니까 싶습니다. 저는 이제 캐논 F1 New 또 F1N 또 그러니까 필름 매뉴얼 필름 카메라는 다 써봤습니다. 근데 EOS 1이 나오면서 Electronic Optical System이라고 EOS 1이 나오면서 autofocus가 처음으로 소개됐을 때 많은 사진 기자들이 커리어가 연장됐습니다. 그러니까 포커싱 기능들이 더 발전되면서 보다 기자분들의 촬영의 어떤 그 활동의 바운더리가 넓어지고 기간도 넓어지고 그게 아니라 포토 저널리즘에서 포커스 나간 사진은 사진이 아닙니다.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토포커스가 나오면서
나이 든 눈, 나이 드신 분들이 사진을 포커스를 잘 못해서 좀 힘이 조금 핀이 나가게 찍던 사진들이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그분들의 커리어, 미국에는 정년이 없습니다. 일하고 싶은 만큼 해요. 은퇴를 앞둔 사람들이 어토포커스가 나오니까 10년, 20년 더 일하게 됐죠. 네. 기술의 발전이 결국엔 또 개개인의 어떻게 보면 삶의 어떤 득으로도 연결이 되는. 그렇죠. 무조건 어토포커스만 맞추면은 초점만 맞으면 나머지는 이제 순간 기다리는 것은 원래 트레이닝 돼 있으니까 이제 그 decisive moment, 순간적인 것은 이제 알아서 잡고 포커스는 카메라가 해주고. 바로 그 사진을 찍는 방법이 EOS 1이 나오면서 바뀌었습니다. 제가 LA 폭동을 EOS 1으로 찍고 나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카메라 다 캐논으로 바꿨습니다. 이번 R3도 그런 기적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UCLA에서 이제 뭐 T90까지도 쓰셨고, 네. 예. 그리고 쭉 하면서 뭐 방진방직에 대한 뭐 훌륭함을 또 겪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고요. 또 당시에 여러 가지 카메라를 사용하시면서 EOS 3를 사용하셨는데 당시 아이 컨트롤을 이미 경험해 보셨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예. 필름 카메라에서는 EOS 1V가 마지막 프로페셔널 바디였고 그보다 가벼운 게 EOS 3였습니다. 저 아직도 한 대 가지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쓴 필름 카메라가 EOS 3입니다. 근데 그때 아이 컨트롤이 있어가지고 여러 번 연습해 봤습니다. 근데 몇 번 연습해보고 안 썼어요. 근데 이번에 이걸 보니까 여기 아이 컨트롤이 나온 거예요. 똑같은 게. 대신에 이건 업데이트 되고 AI가 들어가고 컴퓨터가 훨씬 더 빨라진 환경인데 그래서 아이 컨트롤 그때 2000년도에 마지막으로 써보고 한 20년, 21년 만에 지금 아이 컨트롤이 다시 나왔습니다. 당시 저도 그 구경만 했었고요. EOS 3를 그리고 R3에서 이 기능을 제대로 경험해 보게 되는데 어떠한 장면에서 확실히 편리하다라는 게 느껴지는데 기자님 뭐 촬영하시는데 어떠셨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 카메라가 한 대가 아닙니다. 카메라 안에 한 10대가 들어있어요. 다양한 기능들을 하는 각각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10명이 모여있다라고 이해도 될 만큼 다양한 연장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카메라를 어떻게 셋업하냐에 따라서 카메라의 퍼포먼스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가장 베이직으로만 해놔도 아웃포커싱을 잘 맞추는데 이것을 사람을 쫓아가랴, 눈을 쫓아가랴, 동물을 쫓아가랴, 자동차를 쫓아가랴 그런 또 움직이는 거하고 관계없이 중간에 들어오는 걸로 바꾸라 말라 그런 커스텀 이 세팅이 다양합니다. 아주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이 카메라는 아는 만큼 이 역할이 늘어날 수 있는 무궁무진한 카메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코 단순한 카메라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 카메라를 쓰는 방식이 기존 카메라를 쓰는 방식에서 조금 업데이트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존 방식에서 우리가 물체를 보고 있다가 이렇게 딱 보고 이렇게 해서 찍었다 하면은 이 카메라는 물체를 카메라를 통해서 보다가 이 손가락으로 초점을 고정시켜 놓고 한 물체 사람이 됐든 차가 됐든 동물이 됐든 고정시켜 놓고 컴포지션, exposure 그런 것들을 이 덤으로 엄지손가락으로 어저스트 하면서 그 어저스트 한다는 의미가 여기 확대를 좀 부탁드릴게요. AF1 버튼에 이 터치 스크린이 그렇죠. 들어가 있는 것. 그리고 이게 컴퓨터 마우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화면에 어떤 지점이든지 손가락으로 살짝 문지르면서 초점을 정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락 버튼, A 락 버튼으로 노출을 고정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오른손가락으로 마저 찍는. 그러니까 이 오른쪽 손가락은 사진을 한참 찍기 전부터 어떤 물체를 따라가겠다는 결정을 한 것을 이것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슈팅 스타일이 바뀌어야지 이걸 제대로 써먹습니다. 물론 그 기능 다 끄고 그냥 전체적에서 아무거나 골라서 포커스에서 찍으라면 나옵니다.
그렇지만 프로페셔널 포토그래퍼는 이 카메라의 기능에다가 자기의 artistic participation, 자기의 예술적인 참여가 들어가야지 이 다른 사람하고 차별화되는 사진이 나오기 때문에 이 기능을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advantage, 본인이 더 이 능력이 더 우월한 능력을 이 뭐라 그러죠? potentially 그 가능성을 갖게 되는 거죠. 여기엔 좀 학습하는 그 시간이 필요는 하겠네요. 예, 학습이 아니라 연습. 학습 더하기 연습. 이 쳐다보지 않고 이 버튼이 뭐라 하는지 확인을 해야죠. 예, 맞습니다. 익숙해져야 됩니다. 예,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제가 여기 들여다보고 있으면서 오른쪽 덤으로 이 위에 이 버튼으로 ISO 조절하고 뒤에 휠 버튼으로 exposure compensation 조절하고 예, 그 다음에 순간적으로 영상을 찍을 건가 스틸 사진을 찍을 건가를 바로 또 덤으로 결정을 할 수 있는 이 기능이 전부 다 이 손가락에 닿는 데 있다는 게 사진 이 카메라가 상당히 versatile, 예. 다양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고 쓰기 좋은 카메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다양한 기능에 대해서 또 경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뭐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기자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좋은 카메라의 기준, 예. 포인트 1순위라고 꼽자면 포커싱 스킬. 예. 카메라의 포커싱 능력이 최고입니다. 또 그것이 기본이고 포커스를 못하는 카메라는 또 포커스를 못하는 사진가는 쓸만한 사진을 못 찍는다고 봐야죠. 예. 상당히 R3는 그 기준에 예, 굉장히 부합했습니다. 예. 저는 지금까지 써본 아웃포커스 카메라 중에서 가장 좋습니다. 그 여러 가지 앞에서 언급하신 기능들에 관해서 이제 전시 작업으로 좀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예. Visual History of Korea라는 이 프로젝트는 R3를 위해서 새로 시작한 건 아니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촬영하셨던 프로젝트고 이번에 R3와 만나서 R3로도 촬영하신 프로젝트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기존에 사용하시던 카메라에서 R3로 바꿨을 때에 대한 어떤 영향이 있으셨습니까? 예. 저는 2020년 여름부터 와서 한국에서 이 Visual History of Korea를 촬영하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미국에서 올 때 EOS 5D하고 그 다음에 R 카메라하고 두 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R 카메라가 이 스킨톤이 너무나 우월해서 5D Mark III를 갖다가 더 이상 쓰지 않고 제가 R로만 그동안 계속 쓰다가 R5가 나오자마자 하나 구입해서 R5를 메인 카메라로 그동안 써왔는데요. 제가 이 카메라를 2달 전에 받고서 제일 먼저 촬영한 것 중에 하나가 농악. 농악. 예. 농악 연주. 예, 농악 연주를. 퍼포먼스가 아주 강하죠. 예. 근데 농악을 실내 무대 조명에서 농악을 하는데 거기서 제가 이걸 실험을 해봤습니다. 저 농악 사진을 보시면 보시다시피 실내 인도어 라이팅임에도 불구하고 500분의 1초에 f2.8에 제가 찍었는데 이 농악 공연자의 눈에 포커스를 맞춰놓고 저는 컴포지션만 생각하면서 찍었습니다. 계속. 아이 트래킹의 카메라, 그러니까 AF의 기능을 카메라에 맡기고. 예. 그리고 나는 카메라가 포커스 다 해줬습니다. 카메라가 포커스 다 해주고 저는 점프할 때 한 번, 두 번밖에 점프 안 하거든요. 공연 내내. 그거 놓치지 않고 찍을 수 있었던 것은 30분의 1초. 소리 안 나게 제가 일렉트로닉 셔터를 썼으니까. 아하. 예. 1초에 30개 찍을 수 있는 그 기능하고 그 다음에 스킨톤하고 또 컨트라스트가 너무 강하지 않아서 하얀 부분에서도 디테일이 나타나게 찍을 수 있는 거. 이 카메라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JPG를 다 촬영하신. 다 물론이죠. 예.
R3의 어떤 시퀀스에 대한 부분도 말씀해 주셨고 또 R3로 또 촬영하시다가 바로 또 영상으로 전환해서 촬영했다라고 하셨는데 예, 제가 진도 가서 그 시킴굿을 촬영을 했는데요. 그 할머니가 이 무당 할머니가 이걸 공연을 하시다 말고 움직이지 않고 한 자리에서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제가 동영상으로 바꿔서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그거 좀 보이시죠? 1분짜리 영상입니다. 손으로 들고 마노파sel만 걸치고 제가 찍은 움직임이 있는데 역시 듀얼 픽셀 시모스 AF라는 성능이 얼굴을 딱 잡고 계속 움직이셔도 부드럽게 트래킹하고 당시에 사용하신 게 삼각대였을까요? 모노팟이었어요? 마노팟입니다. 그래서 레버만 돌리면 바로 스틸에서 무비로 넘어가기 때문에 예, 빠르게 순간적으로. 변환하실 수 있었고 예, 촬영을 이어가셨던 또 스펙 관한 질문을 이어가고 싶은데요. 더러 이제 2410만 화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용하실 때 부족하지는 않으셨어요? 전혀 그런 거 느끼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바마 대통령 찍은 사진을 갖다 3500 픽셀로 넘겼는데요. 그 로이터에서 보낸 사진인데 로이터에서 우리가 제일 긴 부분이 3500 픽셀로 나갑니다. 매거진 서브스크라이버들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2410만 화소라 하더라도 개인이 사용하는 파이널 디스플레이가 무엇인가, 포맷이 무엇인가를 감안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사용하시는 기자님의 어떤 흐름에서는 부족하지 않았다. 당연하죠. 예. 저널리즘에서 우리가 300 dpi에 3500 픽셀스로 나가면은 매거진들에서 이 더블 페이지로 나가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어떤 포인트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말씀을 좀 나눴는데요. 잠시 후에 이 전시장을 돌아다녀 보면서 작가님께서 좀 설명하고 싶은 포인트들을 좀 더 얘기를 들어보면 어떨까 싶은데. 다음 사진을 제가 아까 반가 사유상 사진을 아마 제가 준비한 것 같은데. 예,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예. 고맙습니다. 저 사진을 제가 1/8 of a second, 8분의 1초에 찍었습니다. 예. 8분의 1초. 네, 100mm 매크로 렌즈 가지고 8분의 1초 마노팟에다 놓고서 찍었습니다. 마노팟, 그다음에 제 다리 둘, 그러면 삼각이 됩니다. 예. 이 사진 찍을 때 그 가장 흔들리지 않게 찍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사격을 하거든요. 예. 사격을 평상시 실제 리얼 슈팅 말씀하시죠? 예. 사격할 때 손 떨리지 않고 훈련이 되어 훈련하는 거. 우리가 서서 사진 찍을 때나 사격할 때나 서서 엉덩이에 힘을 딱 주고 숨을 딱 멈추고 이 팔꿈치를 몸에다가 가장 가까이 놓고서 찍었을 때 손떨림이 없죠. 사진 촬영 자체가 영어로 슈팅이라고 하는데 그 똑같습니다. 슈팅의 어원이 어떻게 보면 여기서도 또 연관이 있는 게 그렇죠. 아닌가. 사진 찍는 거나 총 쏘는 거나 똑같은 게 활 쏘는 거나 다 똑같습니다. 자세가. 참 여러 가지 사진과 또 이야기들을 나눠 주셨는데요. 실제 프린트된 작품을 좀 보면서 말씀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준비되었나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잠깐 여기서 쉬었다가요. 이어서 말씀을 실제 저희 전시를 보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화면에 나오고 있나요? 지금 캐논 갤러리에서 이제 스탠바이가 아니라 일어나서 기자님과 같이 전시된 작품들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역시 R3로 촬영한 작품들이 99%고 한 작품은 R로 촬영했죠. 그리고 이제 캐논 NFP로 해서 대형 프린트를 이렇게 진행한 것들에 대해서 주요 포인트들을 저희가 한 번씩 짚고 이렇게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이 친구는 이제 삭설이죠.
그러니까 음과 명이 명암이 되게 굉장히 강렬한 사진인 것 같고, 근데 빠르게 뛰어왔던 상황. 그렇죠. 예, 개들이 상당히 빨리 다닙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개들을 찍을 때 움직임을 잡으려고 할 때는 2000분의 1초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경우에도 지금 이 그늘에서 뛰어오던 개를 갖다가 제가 이 100에서 500 렌즈로 초점을 맞추면서 그늘에서 오다가 햇볕에 딱 노출됐을 때 장면입니다. 이 팔로우 포커스가 완벽하게 하나도 아웃 오브 포커스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동물 추적, 애니멀 디텍션을 사용하셨고, 아주 이거 이 렌즈가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애니멀 디텍션, 동물 추적을 또 사용하는 사진이 여기 있는 이제 말 사진이죠. 이 말 제주마가 우리 토종마인데요. 전 세계에서 이 편자를 박지 않고 맨발로 뛰는 경마장에서는 맨발로 뛰는 말은 제주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움직임을 잡느라고 이제 모래까지 튀는 것을 잡으려고 2000분의 1초에 저쪽은 찍었고요. 이쪽에서는 제가 움직임을 좀 집어넣느라고 250분의 1초에 찍었습니다. 250분의 1초에도 이렇게 흔들 패닝의 느낌이 납니다. 그럼 이 얼굴하고 눈썹이나 여기 아주 명확하게 나오죠. 이게 다 JPG로 촬영하시나요? 지금 이게 가로가 1m가 넘어졌대요. 1m 62입니다. 세로가 1m 8. 8m JPG로 이렇게 촬영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디테일이 그대로 살아있다는 점. 캐논 갤러리에서 꼭 와서 확인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음에 백로도 촬영하셨죠? 백로가 상당히 눈이 좋은데요. 이제 아시다시피 이 눈에 제가 초점을 한번 고정해 놓고 이 서로 키재기하고 하나가 밀려서 날아가는 모습인데요. 800mm f11 800mm f11으로 찍었습니다. 보통 800mm라 하면 덩치가 더 크고 F값도 11이 아니라 더 낮은 경우가 많아요. 지금 F11에 가볍고 사실 이 렌즈는 가볍고 아무데나 갖고 다니도 되고 누구든지 차에 한 대는 있어야 돼요. 사실 가격도 굉장히 비교적 괜찮죠. 가성비가 훌륭한 렌즈라고 아주 잘 썼습니다. 이 렌즈 800mm로 촬영하는데 아주 화질이 훌륭합니다. 이 하얀 깃털의 디테일이 살아있습니다. F11 ISO 이것이 1250이거든요. 1250. F11에. 옆에 있는 사진도 역시 800mm로. 해질무렵이에요. 제가 이제 눈에다가 포커싱을 딱 맞춰놓으니까 아주 선명하게 불이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어서 저기 있는 하이라이트 사진인 황소 사진도 역시 동물 추적을 사용하셨고 소싸움인데요. 이 소 눈에 한번 이 포커싱이 잡혀 있으면은 이제 액션만 기다리면 됩니다. 그게 이제 이 소가 이 부닥치는 속도가 시속 한 30마일 정도, 한 3, 6, 7, 8, 48km, 시속 48km, 엄청 빨리 부닥칩니다. 그래서 이 움직임을 잡으려고 제가 2000분의 1에 셔터 프라이어리티로 해서 찍었고요. 보시다시피 이제 모래가 튀는 것도 다 잡히죠. 그러니까 화질 괜찮지 않습니까? 아주 훌륭합니다. 그 옆에 있는 이제 사진은 이제 크롭을 더 하시니까 조금 더. 사실 프린트는 더 잘 할 수 있었는데 프린트샵에서 다시 프린트할 겁니다. 이 작품은 이제 국보의 디테일을 좀 더 보여주시기 위한 촬영인데 조리개 값이 f1.4. 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렌즈가 24 1.4입니다. 24 1.4로 제가 1.4 와이드 오픈으로 찍었는데요. 제가 보여주고 싶은 것은 이 울주 방글의 암각화를 물만 비가 오면은 물이 차가지고 물에 잠겨 있어요. 물에 잠겼다 물이 빠졌다 하니까 이 돌들이 부식이 돼가지고 이 귀중한 우리 문화유산이 지금 조각조각 없어지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일부러 1.4로 저와 같은 이 포인트를 살리셨군요. 그렇죠. 이게 역삼각형의 얼굴을 표시할 만큼 선사시대 때
우리 조상들은 이 미술적인 감각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자기네들이 사냥하던 고래들을 그려놓고 다른 호랑이 그림도 많습니다. 이어서 촬영하신 국보 작품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청동 장문이 거울, 이 머리카락보다도 더 가는 그 그림을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로 넘어갈 때 대한민국에서 만들었다는 거 놀랄만한 일입니다. 이게 굉장히 디테일하고 섬세한 이 부분이 다 드러나 있네요. 전 세계의 어떤 청동기 문화에서도 이게 없습니다. 청동기 시대에 우리 한반도 땅에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것이었어요. 이것만 보면 바로 이것이 우리 문화가 얼마만큼 이 고대 문명이고 앞서간 문명이었는지 증명하는 사진입니다. 100mm 매크로 렌즈를 찍었습니다. 100mm f2.8. 예. 이거를 실제 그 국보의 실물과 함께 디스플레이에서 볼 수 있다라고 하면 더 와닿을 것 같아요. 아주 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 그다음에 실외에 촬영하신 그 유명한 무량수전에서 촬영한 석등. 석등. 이것도 국보입니다. 국보. 이 신라 시대의 석등인데 보시다시피 햇빛이 석양 무렵에 비칠 때 이 조각이 살아납니다. 그것은 제가 28에서 70 렌즈로 2870이요. 예. 제가 가장 좋아하는 와이드 앵글 줌인데 렌즈 상당히 샤프합니다. RF 렌즈 중에 가장 샤프니스가 뛰어난 제품이라고 평을 받고 있습니다. 예, 아주 좋습니다. 2.0에도 좋은데 저는 이제 5.6에 이걸 찍었는데 아주 좋습니다. 아주 훌륭해요. 이게 야외에서 촬영하신 거고 또 가장 또 제가 좋아하는 사진. 금동미륵보살 방가사의상인데 이게 아까 설명하신 8분의 1초의 모노포드에 촬영하신 작품. 저는 이제 이 픽셀이 좀 아주 작은 입자로 얼마나 할 수 있나 제가 푸시해봤는데 그래서 f2.8에 1/8 of a second 8분의 1초 와이드 오픈 매크로 렌즈로 폴트레 찍듯이 찍었습니다. 그래서 스마일을 가로질러서 제가 찍었는데 샤프니스가 상당히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명암의 강도도 적절하고 굉장히 절제되어 있는 촬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모노포드로 저는 예전에 이걸 삼각대로 정교하게 놓고 모든 세팅으로 촬영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모노포드는 사실은 약간 어떻게 보면 불안정할 수도 있잖아요. 약간만 기울어요. 발 둘 벌리고 앞에 마음판 놓고 잡으면 우리가 딱 삼각대가 됩니다. 그럼 또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본인이 이제 그 위치를 딱 잡아서 팔꿈치를 몸에다 대고 숨을 멈추면 딱 정확하게 찍을 수 있죠. 그렇게 또 촬영한 게 에밀레드니까요. 예. 이것은 마노카트 안 썼습니다. 핸들 기업품. 제가 좋아하는 24 1.4 가지고 2.0에다 넣고 제가 찍었는데요. 아주 샤프하죠. 이제 살아있는 명부랑 저 뒤에 배경으로 있는 안부에 대한 어떤 그 디테일들이 그대로 다 보입니다. 제가 이 조명을 기다렸습니다. 일찍 가가지고. 이 시간대가 그럼 보이기를. 이것이 날마다 바뀌는데 시간대 기다려서 찍었습니다. 이렇게 설명까지 들으면서 사진을 같이 감상하고 제품 설명을 들으니까 훨씬 더 와닿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도 꼭 한번 이 캐논 갤러리에 오셔서 이 설명을 한번 기억하시면서 작품을 감상하시면 보다 나은 어떠한 이해가 또 와닿는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간이 꽤 지났는데요. 아무튼 디제이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은 카메라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기자님께서 또 밟고 계신 이 R3는 내일부터 정식 발매가 됩니다. 그래서 캐논 e스토어뿐만 아니라 지경점 전국에 있는 캐논 스토어에서 만나보실 수 있으니 꼭 R3를 만나보시면서 체감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을 전해드리며 이 시간 여기에서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저는 캐논 코리아의 허종환
저는 캐논 코리아는 아니지만 예. R3 강추합니다. 강추하시는 강영원 기자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